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정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 어, 부동산에 가면 나왔던 매물을 깎으려고 하면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에 있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 오늘은 이렇게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가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하려 다니다 마음에 든 내세가 라면 부동산 중개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이제 오늘만 해도 새 팀에 보고 갔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계약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바심에 덜컥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계약 한번 살펴볼까요? 가계약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괜찮을까? 가계약이니까 그냥 내일 뭐 해지하고 내일 아침에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고 순간 충동적인 선택에서 가계약을 한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후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부동산 가계약은 가짜 계약이 아니라 진짜 계약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약은 가짜 계약이 아니라 진짜 계약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큰 돈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꼭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돈을 보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란 부동산 중개사님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관계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장님은 당사자입니다. 계약이 성사돼야 중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외로 쳐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물어봐야 될까요? 저와 같은 사람, 아니면 저 아니어도 되는데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꼭 상의를 하길, 그렇게 하기를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왜? 부동산은 너무나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약이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파기하고 돌려받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잘못했습니다. 매도인이, 집을 파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제가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계약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명심해야 되고요. 하물며 계약이 파기됐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계약도 계약이다.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계약금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계약 파기 시가 가계약금만 배상한다는 문구를 넣을 때, 그러니까 가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변심하게 되면 가계약금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가계약금만 포기됩니다. 또 집을 파는 사람도 같은 얘기죠. 내가 내일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게 되면 가계약금만 한 것을 배상하겠다. 이럴 때는 가계약금만 손해배상을 물면 됩니다. 또 가계약 시 계약금만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만.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배상한다는 문구를 가계약 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상승기 때는 꼭 매수인은 이런 문구를 써야 돼요. 가계약금만 했지만 집주인이 변심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계약금만 배상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죠. 계약이든 가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 그 책임은 결국은 돈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 가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 목동 공공아파트 101동 1004호 가계약 내용,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파트 주소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매매대금 12억, 가계약금 2천만 원, 계약금 매매대금 10%, 가계약금 포함, 계약 후 10일 안으로 쌍방 합의하에 지정한 날짜에 계약서 작성, 중도금 매매대금은 10%, 이것은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잔금 계약 후 3개월 이내. 이 내용에 합의했다는 근거는 매도인은 매수인, 매수 대리인인 부동산 중개사님도 여기에 포함돼요. 매수인에게 현 소유자의 계좌번호를 송부함으로써 동의한다는 거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이 내용을 한번 넣어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립한 가계약이 쌍방 어느 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배상, 매수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고 양쪽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 그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번 문자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현 상황을 잔금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권리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행 및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왜 이 손해배상은요? 이제 정해면 돼요. 1,000만 원이면 2천만 원. 왜 그러냐면 나는 이사 가려고 내 집을 내놔가지고 계약이 당해버렸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그리고 가로 열고 1,000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적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인은 이렇게 문자를 작성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공인중개사에게 송부하면서 저쪽에 확인을 받음으로써 가계약이 성립하고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꼭 확인해야 될 것. 등기부등본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확약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